그러면은 순서를 조금 바꿨어. 책에 있는 순서랑 조금 다르게 진행할 건데 핵반응이 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핵반응. 핵을 가지고 반응시킨다 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원자핵을 반응시켜서 둘을 합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붙일 수 있어요. 물론 붙이려면은 양성자는 플러스니까 서로 안 붙으려 그래. 플러스 안 붙으려고 하니까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옆에다 두 개를 더 붙여가지고 억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을 붙여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자번호 1번, 얘도 원자번호 1번을 뭉쳐서 원자번호 2번, 헬륨을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핵과 핵을 합쳐서 또 다른 핵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핵반응 중에서 첫 번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핵을 융합시킨다. 핵을 융합시켜서 또 다른 어떤 원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핵을 융합시킬 때 뭔가가 사라져. 결론부터 말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이때 질량이 약간 결손됩니다. 사라진다는 뜻이야. 질량이 사라져. 질량이 사라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되게 됩니다. 질량이 결손됐기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야. 바로 태양이 저 방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수소들이 헬륨으로 변해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저렇게 사라진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내뿜고 있는 거라고. 질량이 사라지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그 공식을 제시해 줬습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냐면 질량이 사라진 거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을 곱하면 그게 에너지로 발생된다라고 공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공식 덕분에 정확한 에너지 값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에너지 값을 모르면 우리 이런 거 함부로 핵을 융합시킬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서 만약에 지구가 폭발하면 어떡해? 그죠? 함부로 못하는 건데 정확한 에너지가 얼마쯤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실험들도 할 수 있고 인공태양도 인공적으로 만든 태양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뭐 핵융합로, 인공태양 이런 것들이 다 저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핵 분열도 가능합니다. 핵을 분열시켜. 핵반응이란 핵융합도 핵반응이고 핵분열도 핵반응인데 핵분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따만한 원자핵이 있어요. 이 안에 무려 양성자가 몇 개가 들었냐면 이 안에 무려 92개의 양성자가 들어있어. 원자번호 몇 번? 그래서 92번. 양성자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원자 번호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이 원자 번호 92번이거든. 우라늄이야. 물론 양성자만 92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중간에 양성자를 붙여주기 위한 중성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 92번인데 중성자는 143개가 들어있습니다. 양성자 92개, 중성자 143개가 들어있어. 자,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이때 질량 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질량 수라는 개념은 질량과는 달라. 질량과 다르게 숫자를 의미하는데 무슨 숫자냐면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의 수를 더해서 질량 수
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에서 배워요. 화학에서 배웁니다. 질량수라고 불러주는데 원자 번호가 이렇게 원소 기호가 있을 때 왼쪽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를 써주고 왼쪽 위에 이 자리에다가 질량수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92짜리 저 우라늄의 질량수가 얼마냐 계산해보면 92 더하기 143을 하게 되니까 235가 나옵니다. 저것을 질량수라고 씁니다. 다시 말해서 저 우라늄은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이라고 말을 해요.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라늄은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우라늄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우라늄입니다. 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꽝 쏘면 중성자야. 원래 양성자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는데 우리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기억납니까? 그런 것처럼 알파 입자 같은 양성자를 꽝 싸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 녀석은 플러스가 엄청 많다 보니까 양성자를 쏘면 튕겨내. 양성자를 쏘면 자기한테 도착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성자를 이용해서 분열시켜요. 중성자를 쏘면 얘가 인식을 못할 거 아니야, 그지? 양성자면 양성자니까 서로 반발력으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돌을 못하는데 중성자를 쏘면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꽝 충돌할 수가 있어요. 충돌해서 얘가 뻥 깨집니다. 분열이요. 그래서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으로 적당하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주로 어떻게 쪼개지냐면 주로 바륨이라는 녀석과 크립톤이라는 녀석으로 쪼개지는데 크립톤이라는 녀석은 36번, 바륨은 56번. 이 둘로 쪼개져요. 원자번호 56번과 원자번호 36으로 쪼개졌으니까 합치면 몇 개야? 90이게 딱 나오죠? 즉 양성자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양성자가 둘로 딱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질량수를 더해봅니다. 바륨의 질량수는 얼마냐면요. 바륨은 141. 우리 책에 그린 거 좀 반대로 썼어요. 바륨은 141이고요. 크립톤 같은 경우는 9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질량수를 더해봐. 질량수를 더하면 어떻게 나와요? 141 더하기 92니까 233밖에 안 나오죠. 235짜리에다가 중성자를 더했으니까 이 둘이 더해지면서 전체 질량수는 잘 들어 235에다가 중성자 하나가 더해지는 거야. 충돌하면서 236이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236짜리가 되었던 녀석이 꽝 터지면서 233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3이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양성자는 아니겠지. 양성자가 아닌 중성자 하나, 둘, 세 마리의 중성자가 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폭발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양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성자는 꽝 하면서 튀어나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또 다른 우라늄과 꽝 충돌하면서 이 세 마리를 또 동시에 폭발시켜. 이런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연쇄 반응. 세 마리가 폭발하면 중성자가 또 9개 나오겠죠. 뒤에 기다리고 있던 우라늄 몇 마리? 9마리를 또 폭발시켜. 그러면서 연쇄 반응이 쭉 무한 증식하는 거야. 무한 증식. 중요한 건 이렇게 핵 분열이 일어날 때도 뭐가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 질량이 결손된 만큼 어마어마한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한 증식하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놔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놔두면 이렇게 무한 증식하면서 툭 던진 거야. 어디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게 뭐야? 원자폭탄입니다. 이게 그냥 원자폭탄이야. 핵분열이 그냥 네 마음대로 일어나 확 던져버린 거죠. 무한 증식해 던져버린 게 그냥
원자폭탄이라고 보면 돼요. 두 개라는 두 개를 했어요. 펜맨인가? 이름 아는 사람 있나? 펜맨 무슨 보이 이건데 이름들이 그래요. 그런 원자폭탄을 던져버린 거야. 자, 어쨌든 이걸 제어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면 원자폭탄이라면 이걸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적절하게 중성자 수를 조절하면 적당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그게 원자력 발전이야.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죠. 사람에게는. 그걸 제어봉이라고 하는데 제어봉을 이용해서 이 중성자의 수를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우리 그 원자력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핵 분열이 일어나든 핵 융합이 일어나든 둘 다 질량이 좀 사라진다는 거야. 질량이 사라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얼마나 만들어진다? 이따만큼의 공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위를 잘 봐야 돼.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속력이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왜 속력 배울 때 기억나?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했죠. 그죠? 이걸 미터 퍼 세크로 환산해서 제곱대래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양이 발생이 됩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환산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 이용해서 실제로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보면 알 거예요. 그때 이렇게 단위 환산까지 잘 해서 대입해서 풀어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질량수. 자, 이렇게 핵 반응이 일어날 때, 당연히 핵 융합 때는 1번과 1번이 만나서 2번 된다. 질량수 계산하면 1번은 양성자 혼자 있으니까 질량수도 1이고요. 얘도 질량수 1이거든요. 헬륨이 만들어질 때는 질량수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가 한 마리씩 더 필요해요. 총 4마리 수소가 이렇게 됩니다.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총 4마리 수소가 만나서 원자번호 2번을 만들어. 이상하죠? 4마리 수소가 만나면 양성자가 4개잖아. 원자번호 4번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2번이 만들어져.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핵 분열 때도 봐봐. 핵 분열 때도 92번이 여기 양성자 수 유지되고 있고요. 질량수도 235하고 1 더해서 236이 된 게 236이 이거하고 이거 3마리 다 더하면 236 딱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핵 분열이 일어나든 핵 융합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뭐는 보존된다는 말을 하는 거냐면 질량수는 변하지 않아. 즉 양성자 수, 중성자 수 변하지 않아. 하지만 뭐가 변한다? 질량이 사라진다. 구별해야 돼. 질량수라는 개념과 질량이라는 개념을 구별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질량수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질량은 실제로 사라지는 질량을 의미해요. 질량이 실제로 좀 사라지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질량수가 보존되냐, 질량이 보존되냐 이걸 되게 헷갈리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거에 낚시 당하지 않도록만 잘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쌤이 지금 핵심 강의만 좀 먼저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잠깐 또 정리하면요. 이따 그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할 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바로 질량, 정지질량, 운동질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이다? 뭐 관성자표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간에 대한 상대성, 공간에 대한 상대성, 질량에 대한 상대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앞에 텍스트가 있어요. 그 질량의 상대성이 뭐냐? 바로 오늘 배우는 게 질량의 상대성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량은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을 상상해봐. 이만큼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셈을 달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셈의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물질의 양은 안 바뀌어. 물질의 양은. 그래서 물질의 양, 즉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고유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마다 당기는 그 질량체를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무게. 다른 말로 어떤 몸무게. 무게는 달라진다. 질량은 장소마다 변함이 없지만 무게는 장소마다 달라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그 질량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0kg짜리 물체인데 지표면에 딱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녀석의 질량이 얼마다? 10kg이죠. 근데 이 질량을 다르게 부르지 정지한 상태의 질량, 정지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무게는 모두 정지 질량이야. 우리의 몸무게는 정지 질량이야. 근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 질량이라 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도 변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질량도 변할 수 있다. 자, 정지 질량을 M0라고 표현하고요. 그냥 질량을 M이라고 표현합니다. M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M0하고 M 중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정지 질량보다 운동 질량이 커지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뭐만큼? 로렌츠 상수만큼 커집니다. 로렌츠 상수가 1보다 큰 값이었죠. 기억나요?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로렌츠 상수가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로렌츠를 곱하게 되면 무조건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로렌츠를 곱하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대성 이론의 약간의 확장판입니다. 약간의 확장판이야. 그래서 정지 질량과 운동 질량도 로렌츠 상수만큼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00m 달리기를 해요. 쌤이 한 10초, 뻥이 한 12초 정도 달린다고 한다면 우사인 볼트가 9초 달린대요. 9초 달리는 우사인 볼트와 쌤이 12초 내가 달려. 둘이 이런 속도로 왕 달립니다. 얘가 더 빠르죠? 훨씬 빨라. 그럼 얘의 질량이 증가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작은 속도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의 0.6배 또는 빛의 속도의 0.8배로 달렸을 때 그때 질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현실 세계에서는 질량 증가 현상 따위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프로 있다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로렌츠만큼의 이런 관계식을 가진다까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운동 질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질량이 결손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야. 운동하는 물체가 질량이 사라지면 더 많은 질량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될 수도 있겠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사라진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시켜주면 됩니다. 오케이. 잠시 스트레칭. 그림을 봅시다, 이제. 잠시 정신줄 좀 놔봐요. 가만 뒀나? 이거 좀 뒀나?
자, 우리 복습 차원에서 로렌츠 상수 잠깐 설명할게요. 이건 암기인데, 로렌츠 상수는 암기인데, 우리 구석에 써놓읍시다. 로렌츠 상수는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로렌츠 상수예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만약에 S-라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1초였어. 근데 S라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좀 더 길어. 시간이 좀 상대적이라는 뜻인데 그때 이 작은 시간에다가 로렌츠 상수를 곱하면 큰 시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냐면 0.6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V에다가 0.6c를 집어넣는 거야. 관계식을 세우면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 곱하기 R인데 R에다가 0.6을 집어넣으면 루트 1-c분의 0.6c의 제곱분의 1 들어가게 돼서 C와 C가 약분돼요. 0.6의 제곱이면 0.36 나오죠. 1-0.36 하면 0.64 나오거든요. 루트 0.64는 8864 0.8로 떨어지죠. 루트를 벗고 0.8분의 1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8분의 10이 돼요. 로렌츠 상수값에다가 0.6c라는 속도만 딱 집어넣으면 간단한 상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초인데 너는 몇 초야 했을 때 나 R 구해봤더니 8분의 10이야. 나는 1.25초로 측정됐어.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간다 할 때 외웠던 게 로렌츠 상수값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암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좀 낯설게 보이지만 그냥 다 약분돼 버리니까 1에서 뺐었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질량도 이런 관계 있었죠? 정지 질량에다가 로렌츠를 곱하면 운동 질량이 나온다며 그것을 M이라고 쓴 거예요. R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R 대신에 M0 곱하기 R 대신에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곱할 거니까 이거는 여기로 올라갈 수가 하는 거 아니야?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M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그대로 써있죠? 똑같지 않아요? 아하, 이거를 풀었네요. C제곱분의 V제곱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C분의 V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네, 이거예요. 로렌츠 값을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공식도 그냥 유도가 되는 겁니다. 별로 멋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다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나온 공식이구나 라는 겁니다. 정지 질량을 준 다음에 운동 질량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1kg짜리 물체가 0.6c로 달리면 1.25kg으로 증가되겠네요. 그죠? 방금 구했던 거와 똑같이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웬만한 속도로는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웬만한 속도로는 질량이 증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0.2c로 달려. 0.2c도 어마어마한 속도죠. 빛의 속도 0.2배. 하지만 질량은 M0에서 변함이 있니 없니? 거의 수평이죠. 그죠? 수평이야. 정지 질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지 질량이 M0라면 0.2c로 달리더라도 질량은 증가하지 않아! 이 뜻이야. 한 0.6c 정도 달려야 찔끔 올라오죠. 아주 찔끔 올라옵니다. 근데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건 언제쯤이야?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0.9c나 0.8c까지 올라와야 이것들이 쭉쭉 올라오는 거 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몇 c? 0.9c로 달리면 여기에 찍히거든요. 0.9c, 빛의 속도의 0.9배로 달리면 내 질량이 얼마로 증가한다? 4배로 증가한다는 뜻이야. 쌤이 현재 60kg이라고 생각해줘. 60이라면 쌤이 0.9c의 속도로 확 달리고 있어. 내 질량이 얼마야? 6, 4, 24, 240kg으로 측정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0.9C, 그죠? 0.9C의 속도로 달리면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쌤이 0.2C로 달리면요. 질량 변화 있어 없어? 거의 없다는 뜻이라고요. 0.2C. 0.2C면은 와 진짜 쌤은 확실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0.2C는 소용이 없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 분열 과정 먼저 설명할게요. 핵 분열. 아까 쌤이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우라늄 235짜리 보이죠? 235짜리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쏘고 있는데, 우라늄의 표현법은 알겠고, 중성자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봐봐. 중성자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non, 그래서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성자는 양성자가 아니죠. 원자 번호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해요. 원자 번호가. 여기에 써있는 게 양성자의 수잖아. 없으니까 0이라고 쓰고요. 하지만 질량 수는 어때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거니까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중성자 하나는. 그래서 0, 1로 이게 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이 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고요. 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는요. 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는 이제 P라고 써요. P라고 써서 원자번호 1번에다가 질량수도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양성자 하나는 곧 뭐이기도 해요? 수소 원자 핵이기도 하죠.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핵이기도 하기 때문에 H라고 써서 1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양성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웃긴 건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띤 입자잖아. 그래서 일렉트릭에서 2라고 쓰는데 얘는 원자 번호가 0도 아니야. 마이너스죠.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이다. 원자 번호가 양성자는 플러스 1이니까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의 원자 번호를 가지는 거야. 질량수는 있어 없어? 질량수는 없죠? 양성자도 없고 중성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 0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수소 중에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수소가 있다? 전자 하나 돌고 있고, 이런 수소가 자연계에 존재해요. 화학에서는 동위원소라고 배우는데, 이렇게 생긴 수소를 이름을 중수소라고 불러주고요.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수소는 수소인데, 원자 번호는 1번 똑같죠? 왜? 양성자 하나니까. 하지만 질량수가 몇 개니? 2개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그래서 왼쪽 위에다가 2라고 쓰게 됩니다. 이게 중수소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삼중수소라는 것도 있어요. 삼중수소. 이거 바로 그릴게요. 삼중수소는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야.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괴물이야. 자,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은 원자 번호는 1번인데 뭐야? 질량수가 3짜리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이 어디 있어? 129쪽 곁까지 두 번째. 여러 가지 입자의 표기에 써져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그거 정리해 준 거야. 그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왼쪽에 와봤더니 중성자 N01 중성자를 썼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어디다가 235짜리 질량수를 가진 92번 우라늄을 쏜 겁니다. 두 개가 융합이 돼요. 융합이 됩니다. 융합이 돼. 충돌해서 꽝 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서 융합되는 장면을 상상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쌤 기억하는데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스파이를 천천히 침투시키는 거야. 스파이를 침투시켜서 나라를 꽝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얘가 무슨 중성자나 느린 속도를 가진 느린 중성자야. 아주 느린 중성자를 쏴줘야지만 우라늄이 분열됩니다. 느린 중성자를 쏴서 우라늄을 분열시키는 모습이야. 둘로 분열돼. 어떻게? 크립톤과 바륨으로 분열되죠. 그러면서 중성자 3마리가 꽝꽝꽝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200메가 에너지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우라늄 하나일까? 아니야. 우라늄 1몰계입니다. 우라늄 1몰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거는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화학 반응식은 이제 앞에 개수가 1이잖아. 개수 1이 1몰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화학과 좀 콜라보를 하면은 1몰계 기준으로 정한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야, 이거 우라늄 하나가 이따만큼 내나보다가 아니긴 해요. 그죠? 어쨌든 우라늄이 분열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것 정도로만 물리에서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게, 봐봐. 이거 좀 지우고 할게. 지금 봤던 반응을 반응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반응식. 이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봐봐. 235짜리 우라늄하고 중성자가 결합해서 236짜리가 되겠죠? 자,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인데, 반응물에 있는 양성자 수 92개죠. 반응물에 있는 질량수 전체 236이죠. 생성물도 그게 보존되는지 보자는 거야. 생성물도. 그래서 생성물 크립톤과 바륨에 있는 양성자 수 더하면 90이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질량수도 92하고 141하고 여기 3마리 뭐야? 3마리? 중성자 3마리가 튀어나간 거야. 그래서 더하면은 141, 233에다가 여기 3 더하면 정확히 236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변함이 없다? 질량수의 변화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니 질량수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니? 질량이 변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량수는 변함이 없지만 질량은 사라집니다. 질량은 사라져요. 질량이 사라지는 거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핵반응도 되게 여러 가지 핵반응들이 있어서 영상을 좀 보고 싶지만 일단은 참을게요. 너무 또 정보가 많아지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핵반응식을 지금 보고서 이걸 통해서 질량수가 보존되는 걸 방금 설명한 겁니다. 화이팅! 좀만 힘냅시다. 자, 그 다음 웃긴 거를 보여줄 거야. 잘 봐. 아까 수소들이 뭉쳐지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수소핵 융합 반응 소개했었죠. 실제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안 치지? 지금 졸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랬어요. 나를 위해 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 치는 겁니다. 알겠죠? 보세요. 태양 안에 수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수소들이 뭉쳐져서 헬륨이 될 거예요. 근데 수소가 봐봐. 여기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총 4마리의 수소가 뭉쳐있는 거 보여요? 4마리 수소가 만납니다. 중요한 건 4마리 수소 원자핵은 얘도 양성자, 원자분 1번이죠. 얘도 양성자, 원자분 1번입니다. 양성자가 지금 뭉쳐지고 있는 모습이야. 전자는 뺄게요. 양성자 4마리가 뭉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헬륨이라는 게 만들어진대요. 헬륨은 양성자 2마리하고 중성자 2마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뭔가 이상해야 돼. 양성자 4마리가 뭉쳐져서 어떻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냐는 거지. 그래서 변신이 필요해. 변신. 어떤 변신이 필요하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되는 변신이 필요합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새로운 시각을 지금도 보여줄 겁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새로운 시각.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 태초에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에너지밖에 없었던 시절 기억나? 여러분 기억날 텐데 그때 살았었잖아 우리. 기억 안 나? 난 또렷이 기억나는데 에너지밖에 없네. 어떡하지? 내가 뻥! 하는 빅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빅뱅이 일어나면서 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기억나요? 우리 1년 전 기억이죠? 자, 에너지가 입자로 변할 때 제일 먼저 생겨난 입자 중에 하나가 전자라는 입자가 생겨난 거 기억납니까?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였어요. 중요한 건 에너지는 중성이야.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나요? 중성 상태인 에너지가 마이너스 입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 마이너스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띤 전자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였잖아. 아니야. 플러스를 띤 전자도 있어. 그 전자를 뭐라고 한다? 양전자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한 번 더 해보자. 뭐라고 한다고요? 힘냅시다. 왜 이렇게 졸아? 왜 이렇게 졸아? 졸 때가 아니야 지금. 양전자라는 게 만들어진다. 자,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중성 상태인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어낼 때 그 물질의 합이 또 뭐가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전자라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전자도 만들어진다라는 이론이야. 이걸 쌍생성이라 그래요. 쌍생성.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중성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양전자. 자, 그다음 그 양전자가 달라붙어서 중성 입자에, 잘 봐. 중성 입자에 양전자라고 하는 저 2 플러스, 그죠? 양전자가 달라붙어서, 이게 2 플러스야. 양전자가 달라붙어서 얘가 이 양성자가 되는 거야. 양전자란 중성 입자에 양전자가 달라붙어서 양성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쿼크들의 조합이 달라서 양성자, 중성자가 달라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하량만 따지면 이렇게 양전자가 달라붙어서 양성자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양전자가 달라붙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풀이 필요해. 풀로 붙여야 돼. 풀, 즉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V라 그래서 이게 중성미자라는 게 소개됩니다. 중성미자의 존재는 뭐다? 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양전자를 중성자에 붙이기 위한 풀의 이름이 중성미자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태양으로 가볼게요. 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양성자 4마리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 그 중에 2마리가 중성자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헬륨 만들지. 그죠? 2마리가 중성자로 바뀌려면 양성자에 붙어있던 뭘 뜯어내야 돼? 양전자를 뜯어내야 돼. 바로 여기 뜯어져 나가는 이 녀석 체크. 양전자 보여요? 책에 분명히 써있습니다. 양전자라고. 양전자를 뜯어내. 같이 모두 뜯어서 나오겠어. 중성미자도 함께 뜯어서 나오겠죠? 써있죠? 중성미자가 함께 뜯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뜯어져 나오면 그게 중성자가 되는 거야. 양성자에서 양전자랑 중성미자 뜯어내면 중성자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중성자 2개가 만들어진다.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둘이 달라붙어서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요 둘이 달라붙어서 또 중수소가 만들어져서 중수소 2개가 퉁퉁 붙으면 헬륨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헬륨을 만들어내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입니다. 태양은 저렇게 헬륨을 만들어내요. 화학 반응식으로 좀 살펴보면 확대할게요. 4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든다? 거기 1자리가 4개니까 양성자 4개, 그죠? 양성자 4개, 그 중에서 2개가 중성자로 바뀌죠? 그래서 원자번호는 2번이 됩니다. 그죠? 2개 중성자로 바뀐 거 생각해야 돼. 자, 질량수는 4죠. 질량수 4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변화되면서 누굴 내뿜는다? 2개의 양전자를 내뿜는다는 게 식에 표현되어 있어요. E 플러스 보여요? E 플러스가 2개의 양전자가 방출된다. 중성미자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접착제이기 때문에 접착제는 저기다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양전자라는 입자가 방출된다는 거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26 메가 에너지 볼트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 반응식에서도 잘 봐. 질량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 질량수도 4고요. 여기 질량수도 4입니다. 질량수의 변화가 없다는 걸 체크해 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옵니까? 질량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도 질량이 사라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진짜인가? 그 실험이 앞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실험이라기보다 확인한 거예요.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양성자 2마리랑 중성자 2마리를 준비한 다음에 질량을 재요. 양성자 2마리의 질량과 중성자 2마리의 질량을 잽니다. 양성자 1마리의 질량은 1.0073, 중성자 1마리의 질량은 1.0087이에요. 되게 웃긴 게 중성자에다가 양전자 붙이고 중성미자 붙여야 양성자가 되잖아. 다시 중성자에다가 양전자 붙이고 중성미자 붙여야 양성자가 되잖아. 근데 질량은 누가 더 무거워? 얘가 더 무겁다?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야. 중성자가 좀 더 무거워요. 우리 옛날에 1학년 때 공부할 때 쌤이 막 빅뱅 설명할 때 양성자랑 중성자가 옛날에 엄청 뜨거울 때 서로 막 변환될 수 있어서 1대1이었어. 1대1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7대1까지 막 변해. 이거 설명할 때 양성자, 중성자 중에 누가 좀 더 무겁냐?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그냥 중성자의 중자를 무거울 중이라고 생각해. 조금 더 무거워. 그걸 숫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숫자로. 이만큼 좀 더 무거워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의 질량,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줬으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을 다 합치면 요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더한 질량이 4.032예요. 단위는 U입니다. 너무 작으니까 단위가 U가 돼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에 즉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붙어있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재본 거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얼마 나온다? 4.001호밖에 안 나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각각의 질량을 재면 4.032가 나와야 하는데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재니까 4.001호밖에 안 나옵니다. 질량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 이게 질량 결손이야. 저렇게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가 발생된다? 에너지가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값을 통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진짜로 줄어드네. 질량은 진짜로 줄어드네.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이렇게 변할 때 수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질량이 정말로 사라지는 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질량이 사라진 만큼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다 했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 하나는 저 태양을 따라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 얘기할게요. 태양이 아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따라하기 위해서 인공태양을 만들어요. 인공태양 장치를 핵융합로라고 해요. 핵융합로. 써있어요. 핵융합로. 핵을 융합시키는 장치를 핵융합로라고 하는데 저기서도 헬륨을 만들어내는 거야. 똑같이 태양처럼 똑같이 헬륨이라는 걸 만들어낼 건데 이때 재료로 뭘 준비하냐면 얘는 이런 기술이 없어요. 양성자에서 중성미자하고 양전자를 뜯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걸 못해 사람은. 너무 미세한 말도 안 되는 작업이라서 이건 못합니다. 태양에서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준비해요. 중수소 덩어리하고 삼중수소 덩어리를 준비한 다음에 저거를 융합시킵니다.
저거를 융합시켜서 헬륨을 만들어. 물론 중성자 하나가 남죠.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가고 있죠. 튀어나가면서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때도 질량 결손이 일어나긴 일어나거든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 확인. 17.6 메가 에너지 볼트가 발생됩니다. 바로 옆에 그림 보면은 비교가 되죠.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얼마예요? 26이죠. 26 메가 에너지 볼트를 만들어낼 때 같은 양, 즉 1몰계의 수소를 준비했을 때 1몰계 헬륨이 만들어질 때 얘는 17.6밖에 방출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은 누가 더 좋다? 태양이 더 좋은 거야. 태양이 더 좋은 겁니다. 그냥 태양을 따라가고 싶어서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은 태양만큼 못하다. 이런 다른 방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태양과 같은 효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고요.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과 핵융합로에서 핵융합 반응이 조금 다르다라는 정도로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문제도 풀어볼까요? 답이 왔네요. 블록했습니다.